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주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몇 명 정치인들을 소재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오늘 고별 기자간담회 했다면서요? 오늘 저희가 내용 조금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보고서 두 분을 듣겠습니다. 보시죠. 비대위가 달려온 지난 140여일의 시간은 백척간두의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의 재건과 안정, 혁신 실천을 위해서 힘차게 나달려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 당시 13에서 16%에 머물던 지지율이 이제는 30% 선에 육박했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싸우지 않는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말보다 실천하는 정치의 앞장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대화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과정이 야당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적으나마 기여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 말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어쨌건 문희상 위원장 들어선 다음에 여야 관계 전반적인 정치의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여당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자평에 대해서. 글쎄요, 좀 너무 자화자찬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당 대표 하겠다고 나와서 이렇게 싸우시는 두 분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예. 아쉬운 점이 많아요. 뭐가 아쉽나요? 얼핏 생각나는 게 이제 또 뭐 시간이 다 흐르니까 많이들 잊어버리셨는데 예. 처남을 어디다가 불법 취업을 시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뇌물성이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예. 그런 계시는 동안에 이석기 판결, 통진당 해산 결정들이 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새정치연합이 손을 좀 놓고 갔으면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하지 못하고 이석기와 통진당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은 자당의 그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너무 혹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관리를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전체적으로 좀 화합형 리더시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지율 오른 게 다른 것보다는 분열된 그런 양상들을 별로 안 보여주니까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보여서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당의 혁신이라든지 비대위였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연말에 이 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이 또 협조를 할 때는 협조를 하고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정부가 잘못 갈 때는 견제를 강력하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또 화합을 하다 보니까 야당의 어떤 존재감, 그다음에 야당으로서 우리가 정부를 견제해야 될 부분까지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혁신 말씀드린 거는 다음 당대표의 역할로 넘기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선물로 단가를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작사, 네. 작곡을 직접 이분이 하셨다면서요? 문희상 위원장이요? 네. 원래 음악적인 소양이 좀 있으신가 보죠? 그분의 소양인지 아니면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건지. 본인이 만든 곡이 직접 지금까지 100곡이 만드셔. 넘는다는데요? 네. 그분이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요, 네. 이렇게 그냥 언뜻 봐서는 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인가요? 탤런트. 그때 슈퍼 모델 하시고, 네. 그분이 조카인가 그렇고요. 그 집안에 음악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그 핏줄이 이렇게 음악적 소양이 좀 있지 않으실까. 네. 네. 그 가사 보셨어요? 김 의원님? 훑어보긴 했는데요. 네, 가사 좀 보여주십시오. 가사 어떻게 괜찮은 것 같은가요? 그 가사보다도요. 문희상 우리 의원께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는
좋죠. 아름다운 얘기죠. 예. 근데 또 여기서 또 제가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노래가 있었느냐? 예. 민주통합당가 예, 예. 김일성주의자들이 만든 거였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중에 작사한 사람, 뭐 작곡한 사람 다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번이나 구속된 사람이 또 작사를 냈고. 예, 북한 조선 노동당에 입당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네, 해서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안 쓰기로 했었던 거죠, 민주통합당 당가.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 뭐 당가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예. 만약에 그런 당이 집권을 하면 네. 애국가 같은 거 제대로 부르겠느냐? 저는 그런 걸 늘 걱정해 너무 왔던 이렇게 거죠. 그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뭐가 애국가를 갖다 부르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우리 당을 모욕하시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아니 되고. 그 전에 당가를 만든 사람들이 그게 지금 그런 전력이 있었던 건 알고 잠깐만요.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1992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제가 뭐 예전에 그 또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뭐 여러 그 군사 그 정권들 그것까지 다 얘기 건너가야 되니까 1992년이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 제 요 말씀 듣고 최근까지 쓰여졌던 당갑니다. 민주통합당. 우리가 무슨 1년 얘기를 전까지. 할 때는요, 의원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각자 그 전에 집권했던 당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야지. 뭐 자꾸 이렇게 옛날에 매 20년, 30년 지나간 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당이든 우리 당이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그건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좋은 될것 얘기고요. 같습니다. 20년 전이 아니라 불과 요 자, 노래 생기기 이제 전까지 그 있었던 얘기는 20년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아무죠. 그때 네. 그 만든 작사 작곡자가 그 사건이 연루됐던 게 20년 전이란 말씀이고 네, 이 김 의원님 말씀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되기 전까지 그 당가를 썼다 이제 그런 얘기고 네. 자 그렇습니다. 그 가사 없나요? 새 당가? 새 당가? 중요한 건 이제 새 당가니까요. 네, 새 당가. 새 당가 가사. 네. 작사 작곡자가 근데 뭐 당가를 잘안 산민으로 되어 부르기 있는데요. 때문에. 아이도 그래픽이 안 들어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활짝 피는 당,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당, 사람이 사람답게 함께 사는 당,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세계로 미래로. 좋나요? 가사? 네, 뭐 좋은 얘기인데요. 예. 그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요새 그 저도 그렇지만 새누리당도 그렇고 당가가 있어도 잘 모릅니다. 네, 잘안 우리 부르죠? 교가도 잘 안 부르고 예. 그래도 이제 애국가는 다 부르지만 대개 보면 애국가 정도만 부르지 자기 뭐 교가, 사가 아마 사회자님도 이 YTN 사가요? 사가 저희 사가 없습니다. 없나요? 있는 걸로 아, 있나요? 들었는데요. 누구한테? 네. 아까 확인해 보니까 있다고 하던데. 아닐 겁니다. 제가 20년 다녔는데 없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당가 당가- 아십니까?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네, 뭐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뭐 이제 당가 그렇죠. 지금 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예. 뭐 모여서 좋은 가사로 뭐 당가만 잘 불렀으면 그대로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이 노래 혹시 잠깐 들어볼 수 있냐고 요청을 했더니 아직은 공개 불가라고 한다고 하고요. 네. 새누리당 당가는 저희가 구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새누리당 당가 어떤 내용이지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새누리당이 열어간다 자유와 평화의 깃발 걸러기고 희망과 행복이 넘쳐난다 대한민국의 소망 이루어지는 괜찮나요? 이 의원님? 노래 괜찮나요? 네, 네, 네. 예. 예. 괜찮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는 뭐 자유, 정의, 또 자유, 평화 다 뭐 좋은 얘기는 많네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당가의 그 정신을 갖다가 예. 잘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문희상 위원장 얘기에서 여기까지 길어졌는데요. 다음에 네.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한 다음에 하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보 발언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원래 당청 관계라는 게 여당이라고 해서 꼭
청와대 하는 걸 다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제가 그 굉장히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자꾸 여당이 이제 대통령에 이렇게 좀 예속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제 원래 삼권 분립이 잘 돼야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예. 국정이 잘 굴러가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유승민 대표께서 되시면서 좀 목소리를 내시는 것은 뭐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뭐 이것은 그 대표 혼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이번에 누구한테 투표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 뭐 비밀 투표니까요. 비밀 투표니까요. 예, 예. 그렇게 근데 됐고. 큰일 나지. 그리고 그 유승민 대표가 되고 나니까 예. 대부분 다 유승민 찍었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뭐 저는 그냥 그 답변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더 선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자꾸 너무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언론 뭐 그랬어요? 또 뭐 등등. 아니 뭐 그 증세 없이 복지 없다.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등등 또 뭐 당청 관계에서 뭐 당이 이제 뭐 목소리를 내겠다든지 뭐 소통을 해야 되겠다든지 원칙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자꾸 청와대에 무슨 좀 각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경향. 아니 그러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전 네.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그전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이 가는데 그냥 언론에서 싸움 붙이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약간 이상하긴 한데 예. 그런 건 뭐 똑같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예. 처음부터 아주 작정하고 뭐를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예. 좀 그렇게 보고요. 이제 증세 그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예. 우리 사회에 이제 큰 화두로 또 오르고 있죠. 과연 이제 이런 복지 수준을 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다. 네, 지난번에 법인세 올리는 것은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 그것도 토론 때. 저 반대했고요. 그러면 법인세 말고 다른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증세 없이 뭐 복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증세는 힘들 것 같아요. 증세. 지금 어려운 마당에 일반 서민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야당에서는 기업한테 더 걷자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상책이 아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서 더 걷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증세가 어려우면 이제는 복지 수준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거 아니냐. 이걸 좀 솔직하게 그러니까 무상무휴, 무상급식 이런 거 결국- 재검토해야 된다. 결국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네. 저희 토론도 또 2주 전, 3주 전으로 또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짧게 이 의원님 그 증세에 대해서 이 의원님 입장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선 뭐 세금이라는 게 그 조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평성이 중요하고요. 예.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서민 증세, 뭐 담배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민들한테 주로 증세를 해왔는데 예. 증세하려면 이건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법인세가 지금 22%로 이명박 정부 때 3%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말이 22%지 실제 실효세율은 16.8% 정도인데 거기다가 실제 아주 대기업들, 그러니까 그 재벌 대기업들, 삼성전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거의 13%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공제를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인데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상화를 먼저 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 올리자 이런 건데 법인세도 지금 실제로 보면 기업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안 날 거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이익이 나는 부분에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만 또 볼 것은 아니고요. 다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보면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률이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예컨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의 세금 부담률이 비슷합니다. 평균을 잡아서 보면 한 25% 이렇게 요 전후인데요. 그러면 그러면 사회보장비에 지출하는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9.1%인데요. 네. 미국은 지금 보면 한
19.6%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복지로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한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복지가 안 나가냐? 그러면 실제 우리는 복지가 늘어나니까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복지에 다 퍼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봐서 얘기 네, 낭비되는 부분은 좀 여기까지 하시죠. 짧게만 하나만. 예, 짧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가 문제인 거는 맞는데요. 네. 좀 문제 맞습니다. 근데 기업이 안 되면은 다 죽는다. 아 그건가? 이 경제 자체가 우리나라가 네. 확립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요. 예, 예. 또 하나 이제 그 무상보육 이제 무상급식 거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지난번 그 작년도 예산 이거 저 할 때요 마지막에 누리과정 5천억 들어갔죠. 5천억 들어가면서 써야 될 곳에서 5천억 원이 다 빠졌어요. 예. 제가 아까 그게 말씀드린 결국은- 복지 지출 비율이 굉장히 예, 낮다니까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결국은 다른 나라에 지금 우리 비해서. 수준에서 네. 무상보육, 지금 무상급식을 반도- 유지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걸 국회에서 그래서 조세 이 말씀 특위 꼭- 만들겠다고 한다니까요. 조세 특위에서 잘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때인라는 곳에는 이제 공감을 그리고 다들 세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요, 저도 기업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지만 투자를 기업은 할 투자 수가 없잖아요. 돈이 되는 데가 알겠습니다. 있어야 하는 자, 거예요. 지금 돈이 저 되는 두 데가 분이 그걸 이 찾아줘야 되는 토론이요. 거예요. 2주 전, 세금. 3주 전에 네. 했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고 네. 물론 그때 안 들으신 분들도 나가서 있지만 좀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 네. 우리라도. 자 마지막으로 그 박지원 문재인 두 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뒤에 투표하는데 아까 보니까 신기남 전당대회 선관위 위원장하고 박지원 후보하고 오늘도 충돌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여당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뭐 쓴소리 하자면 난형 난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하고 많이 싸웠는데요. 문재인 초선 의원한테 또 당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안쓰러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저질이다, 비열하다,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네. 이런 정말 이 짜증나는 사회, 갈등 아주 폭증 상태 이거 좀 우리 새정치 당내에서부터 좀 없애 갈 수는 없을까요? 저는 뭐 지금 또 여당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한테 그 말씀하실 그 거 아닌 정도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요? 저는 뭐 아니요 사실은 개파는 저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공천 때 보면 새누리당은 굉장히 아주 정말 거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한쪽 완전히 폭삭 죽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뭐 사실 근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처음에 그때도 제가 서명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지금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주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시고 좀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차세대 리더들한테 기회를 주고 밀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러나시라는 게 지금 저 박지원, 문재인 두 분 다 이제 물러나시는 게 좋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처음에 그 세 분 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갈등이 증폭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30명 정도가 서명을 했었잖아요. 정세균 후보까지 합쳐서 세 네, 분은 안 근데 나오게 정세균 됐다. 대표님은 물러나셨죠. 근데 이제 이 두 분 그냥 나오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이 뭐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예. 이게 이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를 안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당이 뭐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뭐 김부겸 의원이든 이인영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예전에 이제 노동당에 토니 블레어를 그때 영국 노동당에서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고문들이 오히려 추대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 의원님은 지금 나오셨으니까. 이인영 후보를 지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뭐 그건 비밀입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아쉬운데 어쨌든 그 두 분 다 이제 어쨌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어쨌든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는 뭐 치열하게 싸우시더라도 끝나고 나면 잘 좀 이렇게 화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이현주 의원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당대표 두 분 중에 어떤 분 돼서 어떤 불이익이나 입지 않을까 살짝 좀 걱정까지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 누구 지지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